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4 부동산 가격 전망.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의 경제적 자유. 회원이 되시면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원하는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언제 투자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정말 약 한 1억 정도의 투자로 5, 6억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내년 집값 2% 하락,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약세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건설산업연구원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택가격 전망 2024년도에 수도권은 마이너스 1%, 전국이 마이너스 2%, 지방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에버리지가 전국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가 집값을 좌우를 할 거다. 그냥 상투적인 얘기죠. 데이터는 제가 뒤에 데이터를 리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 물건 쌓이고 전세는 품기. 지금 7만 5천 건 쌓인 게 지난주였는데 지금 거의 7만 8천 건까지 쌓였습니다. 그죠? 지금 11월 기준으로 7만 9천 건 이러다가 8만 건까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물을 투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 올 것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연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계빚 안 꺾이네. 10월 주담대 또 꽁충. 지금 가계빚이 계속 쌓이고 있죠. 정말 이제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고 이 가계 부채가 터지면 IMF보다 몇십 배 위험하다고 정부에서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 시행이 됐죠. 예,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해서 특례 보금자리로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지금 저 우대형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대출에 대해서 다 옥죄는 DSR도 이제 한도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출을 옥죄는 네. 그리고 스트레스 DSR도 지금 도입한다고 하고 있죠. 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삼금리가 적용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5천만 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약 4.5%로 대출할 경우에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가상금리 1%를 적용해 5.5%로 DSR을 산정하면 대출 한도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아마 지금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왜냐하면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면 집값이 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잘 조정을 할 겁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아마 제 생각은 큰 폭락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장 동향 및 특징, 그리고 24년 전망의 주요 변수,
2024년 시장 전망 및 시사점.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 장기 추이. 예, 내용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올해 9.1% 상승. 서울은 이보다 강한 상승세이며 약 13.5%. 그렇죠? 이렇게 지금 2022년 폭락을 했는데 약 폭락한 거에 한 70% 정도는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최근 하락기 15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24.7% 하락했으며 이후 7개월간 9.1% 상승, 24% 상승했다가 9% 상승했다 이거죠. 하락했다 상승. 실제 그렇게 체감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실제 특례 보금자리론, 그 50년 만기 주담대 40조 8.3조, 그리고 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제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요 기대감까지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예, 일반형만 남겨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50년 만기 대출도 40년으로 줄이고 50년도 이제 없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출을 이제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꺾일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지방이고 수도권인데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이라든지 금리의 방향, 경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매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권 지역별 전고점 및 전저점 대비 가격 변화율.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택 가격 하락 대체로 적었던 지역에서 가격 회복도 빠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성동구의 가격 하락이 적었던 반면 예, 회복기 상승률은 컸다. 그렇죠? 네, 전고점 대비 하락률. 그렇죠? 그리고 전 저점 대비 가격 상승률. 보면 성동구, 강남구가 예, 회복률이 높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률은 작고 회복률은 높다. 서초,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정책 변화에 따른 거래량 변화. 15억 초과 주택 대출 제한 해제가 되고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선호 변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반형은 이제 중단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수도권 가격대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9억에서 15억이 이때 2023년도 3월 달부터 증가했죠. 이때 이제 대출을 풀어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나이대별 집합건물 매수인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합건물 연령대별 매수 비중 보면 30대가 이렇게 증가했죠. 빨간색이 30대인데 그래서 올해 5월달, 7월달, 9월달 이때 30대가 돈이 없는 30대가 이제 연끌을 한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대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락장을 맞을 텐데 너무 경험이 없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월달, 2월달 이때 샀으면은 좀 안전바지진이 있는데 이때 또 7, 8, 9월달에 산 사람분들은 분명히 가격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고통의 시간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량 증가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 적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예년 1에서 8월 누적 거래량 평균과 비교한 결과 수도권 65.2%, 지방광역시도 65%, 8개도도 80% 수준으로 거래량이 작은 거죠.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7만 8천호가 평균 거래량인데 지금 보면 22년, 23년에 보면은 22년 같은 경우는 10만, 그렇죠? 그리고 23년은 지금 11만. 그래서 약 한 60%, 65%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지방도 비슷한 경우죠. 그렇죠? 다 거래량이 이쪽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월간 추이 12개월. 이건 1에서 8월이고 이건 12개월 걸로 봐도 거래량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급감하죠. 이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로도 집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전세 구간 통과 중 월세부터 상승세 나타나 9월 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 0.48% 상승했지만 21년 9월 대비해서 약 14.9포인트 낮아서 역전세 구간 통과하고 있다. 역전세라는 것은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더 낮아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별 전세가 지수 및 2년 전 대비 스프레드 추이 보면 21년도 이때가 가장 피크였죠. 피크. 수도권 지방이에요. 이게 수도권 지방인데 수도권은 정말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요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은 요만큼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지역별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 추이 이거를 보면 즉 이제 월세 전환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게 월세 지수죠. 월세 지수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월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어요. 그쵸? 올 초에. 그랬다가 다시 월세가 좀 떨어지고 이제 전세. 왜냐면은 금리가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엔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월세가 이제 약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이 바뀐다. 지금 다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월세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으로 갈 것입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화 및 선호 비율 변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하락. 과거에는 공급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수요축 요인인 듯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전세 다세대나 연립으로는 전세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선호도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최근에 수도권 지방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세대 연립은. 근데 임대차 거래 중 아파트 비율. 근데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아파트는 이렇게 좀 증가를 했죠. 청약시장, 지역별, 그리고 지역 간, 상품 간 차별화. 지역별 청약 경쟁률 추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죠. 뭐 200대 1, 250대 1. 근데 작년에 아파트 값이 하락할 때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푹 떨어졌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2023년에 살짝 반등을 했죠. 한 5, 60대 1 정도로. 근데 아마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되겠다.
어디에 사야 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 지표 하락세가 뚜렷하다. 착공과 분양 감소세가 크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2022년, 23년 그래서 월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최소가 됐죠. 이만큼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다 하락했죠. 인허가도 떨어지고 착공도 떨어지고 분양도 떨어지고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인허가 착공 분양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뭐 3, 4년 후에 공급 이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게 3, 4년 후에 정말로 그럴지 수요가 감소되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2023년 시장 동향을 종합하면 수도권을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하반기 들어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으나 10월 들어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대세 상승세가 이제 종료가 됐다. 상승세는 종료가 되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가 상승 전환을 한 건 맞아요. 그렇죠? 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그렇죠? 연초 매매가 대비해서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동기간 서울이 22% 하락했다가 13%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락할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매매, 월 평균 거래량 증가. 거래량이 작년에는 뭐 500건, 600건 이랬는데 서울을 예를 들면 지금은 3,800건까지 왔지만 이제 3,500건, 11월 달에는 2,00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급감한다. 그리고 좀 큰 게 이제 금융 불균형, 그죠? 금융 불균형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신고 물량은 준공 감소폭 비교적 적지만 인허가 착공, 누적 감소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2024년 전망의 주요 변수, 수도권 시장 동향 및 특징, 지방 시장 동향 및 특징. 주로 수도권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은 수도권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지방별로 그 후행하는 기간만 예측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024년 전망의 주요 변수는 주요국 금리 인상, 압력 확대, 부동산 PF 부실, 정부의 금융 규제 재강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문제가 발발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이게 왼쪽에 다 뽑아놨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 지속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압력이 계속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 중국 및 반도체 IT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로 먹고 나는 대한민국인데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임금도 많이 안 올라갈 테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유가를 비롯한 물가의 상승 압력 증가. 그렇죠?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에너지 수요 지속되나 공급 체계 불안감 고조,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건전성 약화 가능성, 그 PF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지금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전세 사기 있고 공공요금 인상 제약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융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 경기가 부진하다. 미분양 증가하고 부실 사업장 확대 리스크. 정부의 부동산 관련 유동성 규제 강화. 이거 아주 크죠. 그죠? 대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모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잠재 리스크를 보면 외환 부분 불안. 지금 미국과 금리차가 2% 나면서 돈이 다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가 지금 2% 후반에서 지금 3.8%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재현,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및 중개 기능 저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금융 불균형 해소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잘 봐야 됩니다. 정책 운영 제약 요인을 보면 원화의 대내외 가치 안정성이 저하된다. 그렇죠.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지금 수출 안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죠. 실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 넘어서고 저희도 이제 5%를 향해 가고 있죠. 금융 시스템 보건력 저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훼손, 그렇죠? 출산율 지금 떨어지고 있죠. 경기 추진력에 대한 취약성,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신혼이 많이 생겨야지 수요가 생기는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리뷰를 해보면 공사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압력이 되고 있다. 그래요? 건설 자재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중간재 건설용 국내 수입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때문에 예,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건설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 주택담보대출이 음, 지금 증가를 했죠. 다 이거 대출로 증가를 한 겁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이후에 주담대 증가폭이 장기 평균을 초과했으며 가계부채 증가하자 제도적으로 조정을 실시.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 1월 발표하고 3월부터 실행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6월 이후 본격 실행했는데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 상승 시기와 지금 딱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줘 가지고요. 빚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간 지금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23년 5, 6, 7, 8, 9월 달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감소를 했던 게 다시 증가를 했죠. 이걸로 지금 아파트 값을 상반기에 띄운 겁니다. 다시 죄이면 다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경제로 빚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또 받친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시장 영향. 월간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9월 기준으로 해서 4.4조로 20년, 21년 월간 주담대 증가액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중에서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월 기준으로 64.3%. 이것만 봐도 빚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죠. 특례 보금자리론 사용처별 비율을 보면 계속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데 다 썼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 아파트 값을 좀 더 받친 겁니다. 이것도 기간별로 보면 계속 증가를 한 거죠. 그렇죠? 참,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20, 30대가. 다 30대가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영향. 이것도 보면, 50년 만기 대출이 이때부터 진행을 했는데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50년 만기 주담대가 보면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영끌로 꼭지에 물린 겁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보면은, 네, 지금 20대, 30대가 거의 한 30%예요. 그죠? 네, 40대, 50대가 이제 나머지 57%.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을 풀어주니까, 무지한, 예, 잘 모르는 이제 국민들이 예, 덥석덥석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산 거죠. 고금리가 유지돼서 좀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정책 조합별 주택시장 영향.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세 지속 여지가 남아있다. 지금 고금리로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측하고 대출 받은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담대 금리 인상 불가피할 듯 해서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금리에 간접적 영향 미치는 미국 금리 상승세 지속되고 국내 시장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미국 구직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중장기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구직금 동결했지만 한국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은행채 5년물이 올라가게 되고 주담대 금리를 올려야 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취약 차주 및 연체율 증가 추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연령별 청년층이랑 여타 연령층, 특히 청년층의 취약 차주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7.2%. 연령대면 잠재, 취약 차주까지 합치면 17.8%에 7.2%까지 하면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25%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연체율이 지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은행.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6월 달까지의 데이터고요. 9, 10, 11, 12로 갈수록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아마 경매로도 많이 나오겠죠. PF 시장 리스크. 예. PF 시장 리스크는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PF 리스크가 크죠. 그 대출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그죠? 대출도 앞으로 이제 억제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금리 높아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못하는 분들은 빨리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서 경매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대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대출 정책을 보면 22년 8월 달에 생애 최초 LTV를 80%, 무주택자 LTV 50% 일원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가능하게 지금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죠. 왜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지금 급락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를 하고 그러면 대출 계속 풀어줬어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 폐지를 했죠.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본격 판매를 했어요. 50년 주담대 DSR 산정기간 최대 40년을 이제 이때부터 좀 추조를 하는 거죠. 지금 개인 대출이 너무 많다. 개인 빚이 많다. 그쵸? 50년 주담대 사실상 중지하고 특례 보금자리로 상품 공급 준다.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아마 급락을 할 겁니다. 전세 가격 전월세 비율, 전세 가격 전월세 비율, 전세 자금 대출 규모 증가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전세 가격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체로 은행자금 조달 금리와 연계돼 향후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요. 월세로 좀 많이 돌아가고 전세가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소폭 둔화. 예. 시장 금리 수준 전망 점차 높아지는 추세. 금리와 역상으로 움직이는 매매가에 하방 압력 행사할 듯. 그죠? 금리가 높고 하니까 매매가는 이제 하방 압력을 주겠죠. 매매 수급 동향은 회복 중이나 가격 전망이 다소 둔화됐으며 자가 보유자의 가격 전망이 소폭 하향.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아마 좀 하방을 압력을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주택 가격 전망. 주택 가격 전망. 네, CSI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중요한 게 끝에서 꺾였어요. 그렇죠? 네, 꺾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쭉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쭉 내려갈 거죠. 대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초과 저축 많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감소해. 2020년, 22년 가계 초과 저축 101조 원, DSR과 무관하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고점에서 매도한 분들, 이 시기에 고점에서 매도한 분들은요, 실제 투자자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매도한 그 차익,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지금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해요.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분들이요, 뛰어들 때는 아파트 가격이 충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지금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래서 가계 초과 저축 추이를 보면 초과 저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매도했던 분들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순저축에 그렇죠?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잠재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도 높지만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한 것들은 이렇게 초과 저축으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총선 때까지는 아마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가 선거 당해년 이거를 보면은 각 정권별로 18대, 19대, 20대, 21대 보면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이 총선 때까지는 이렇게 거의 유지가 돼요. 총선이 끝나면은 빨간색 18대도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회색 21대도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선이 끝나고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정책으로 아마 방어를 할 겁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아마 떡락을 할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의 전이 가능성.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중기 공급 부족론,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4년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공급 전망은 2023년 인허가 공급 대책 영향으로 공공 물량 증가하나 민간의 영향 제한적이다. 2024년도 위축 지속이 된다. 그리고 2024년 분양 26만 호로 23년보다는 소폭 증가하겠지만 22년 수준에 못 미쳐서 공급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은 정책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말씀드렸죠. 아마 이제 대출을 옥죄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고, 네. 다만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하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책으로 막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냥 시장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수도권이 1%, 전국이 2%, 지방이 3%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더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전국은 전세는 한 2% 정도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아주 좋은 투자 시점이 옵니다.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제
회원 가입을 하셔서 그런 정확한 포인트랑 위치를 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탈무드.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